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의 장르가 참 다양하지만 그중 요즘 들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미술 분야가 바로 이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데요. 설치 미술이란 1970년대 이후 회화, 조각, 영상, 사진 등과 대등한 현대 미술 표현 방법 장르의 하나로 특정한 실내나 야외 등 오브제와 장치를 두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공간을 구성하고 변화시켜 장소와 공간 전체를 작품으로 체험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엔 한국에서보다 해외 미술계에서 먼저 인정을 받으며 독일 베를린 장벽을 비롯해 세계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는 분단의 아픔과 가족을 주제로 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설치미술가 이은숙 작가를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치미술을 하는 이은숙입니다. 네. 설치미술 그러면은 좀 생소하지만 그 어떤 작품을 밖으로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과 조명을 쓰는 설치 작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프닝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에 특별히 캐나다 이 토론토를 방문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네, 카나다 그러면 저한테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네. 그 2000년도에 제가 아티스트로서 그 카나다 이민을 왔어요. 네. 근데 그 정착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다시 베를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때 아이를 놔두고 간 아이가 지금 토론토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네. 아이를 보러 이번에 토론토에 왔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을 방문하기 네. 위해서 오신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가님 이제 모시기 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섬유예술과를 졸업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저는 사실 뭐 미술 쪽으로는 좀 문외한이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섬유예술을 하시다가 설치 미술을 하시게 된 게 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네. 그 미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아, 네. 미술을 원해서 미대를 간 게 아니라 저는 현모양처에 가정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가정 선생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네. 자수과를 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자수과가 가정대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미술대 안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술대학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게 그 자수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아, 네.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섬유예술 어찌 보면 다 같은 네, 그런 같은 미술을 거죠. 다루는 네. 거니까요. 근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팔 입고 네, 오셨는데 네. 약간 이게 화상의 네. 이런 상처가 좀 흔적이 있으세요. 네, 네. 좀 어떤 일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제가 첫 번째 개인전 준비를 하다가 그 화상을 입었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4살, 1살이었는데 네. 그 아이를 데리고 부엌에서 이제 파라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라핀이 과열이 되면서 제가 화상을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내 몸의 40%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다리 그래서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제가 굉장히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현모양처로서 아이가 네. 처음이었는데 그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도 아이는 그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작품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없으면 작품도 나랑 같이 죽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정말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뭐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픔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성형수술을 사실 8번을 했어요. 3년에 거쳐서. 세상에. 아유. 그래서 그 네. 계기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아픔조차도 사실은 예술로 승화시켜서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은숙 작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쟁 아니면 뭐 이산 가족의 아픔 이런 분단의 아픔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하는 분으로 사실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나 그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제가 화상이 네. 나고 나서는 그 주제가 삶과 죽음, 내세 뭐 이런 거를 다루다가 네. 제가 베를린에 가서 사실 제가 베를린 월을 하려고 베를린 간 건 아니었어요. 베를린에 있다 보니까 우리랑 역사가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 월을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는 그 베를린에서 나왔어요. 네.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베를린 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07년에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빛과 섬유를 이용한 설치미술 작품 사라진 베를린 장벽을 전시를 해서 독일의 무슨 유력 일간지라든지 영국의 뭐 BBC 그런 방송 등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을 해서 자유,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로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과 북한을 아까 말씀하신 실로 연결하는 그런 행위예술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사실 관련 동영상을 이미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다른 나라도 아닌 독일 베를린에서 그 행위예술을 펼치신 특별한 어떤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네, 베를린은 저희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이 같은 도시에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네, 그래요. 약 3.8km, 그러니까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깝지도 않고 네, 이런 그렇군요. 퍼포먼스 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3.8km 그러면 얼핏 듣기에도 그 좀 약간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네요. 한국의 전 삼팔선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출발해서 북한 대사관까지 가서 그 시를 막 묻고 난 다음에 이 38선의 의미라 시를 모아서 끊는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는 두 나라를 이어줬지만 두 나라를 지금 이어 실로 그리고 우리의 이 38의 분단을 좀 없애자라는 의미로 그걸 자르는 행위까지 했거든요. 네. 상당히 멋있었겠어요. 그 현지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핏 뵙기에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모도 좀 독특하세요. 예술을 딱 하시는 분처럼 저의 어떤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지금 머리가 상당히 커트, 짧은 스타일인데 한쪽 머리만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셨단 말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이 머리카락이 모래시계가 아니라 머리카락 시계예요. 시간을 재고 있어요. 네.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이 다음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한 1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년을 향해서 그 프로젝트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7, 8년 됐는데 한 2년 안에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럼 머리를 닦고 기르는 시간만큼은 지금 재고 계시는 거네요? 타임이 계속 흘러가고?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향해서 가는데 직선으로 그걸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계속 제가 작업을 향하고 있죠. 그러시구나. 지금 범상치 않으세요? 지금 하고 계신, 지금 이게 목걸이인 거죠? 목걸이하고 또 반지. 목걸이하고 반지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소재는 어떤 소재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흔한 소재예요. 흔한 소재면 제가 좀 이렇게 주문을 하긴 하는데 한국에는 이런 소재를 어디든지 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재를 좀 특별하게 이제 걸치게 된 거죠. 아무나 소화하지 못할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동안 사실 작품 활동을 해외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참 많이 하셨어요. 좀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재료가 좀 특이하잖아요. 형광실이 들어가고 조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가 좀 폴리에스테르 그래가지고 그 투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체물과 조명과 형광색을 했을 때 한국에서 굉장히 비웃음을 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얘기죠. 그 당시에는 이런 형광색이 굉장히 이렇게 퍼퓰러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형광색 그러면 유치한 색, 그리고 블랙라이트 조명 그러면 디스코텍 조명. 그다음에 이 좀 이렇게 투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닐 같은 소재를 쓰니까 웬 비닐 쪼가리. 이래서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했어요. 설치 미술도 이렇게 쉽게 접하지는 못했지만 그 재료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 그만해라 이랬는데 그런 와중에서 전시를 할 때 제가 독일 큐레이터를 운이 좋게 만났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큐레이터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저를 초대를 하고 그러고 그 후에 또 제가 베를린을 가게 됐고 그러니까 베를린에 가게 된 계기가 그 한국에서 전시하면서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독일 큐레이터가 내 작품을 보고 우리는 이런 특이한 작품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초대를 했을 때 제가 정말 그 어떤
그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죠. 어디선가 알아주는 데가 있다. 네, 이런 인정받은 생각을 느낌. 네. 네. 그래서 제가 외국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됐고 네. 그래서 카나다 이민도 오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미리 이제 사전에 조사를 했었을 때 우리 이은숙 작가님의 어떤 그 가족사라든지 그 배경이 좀 남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그 네. 남북 관계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저희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제 피난 6.25 때 저희 엄마는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로 피난을 나오셨고 아,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남한 특공대로 참가를 하셨어요, 군인으로.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제도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저는 못 태어났죠. 역사가 만들어 주신 네, 분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네. 아버지에 대한 그 북에 있는 가족의 얘기는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감히 네. 아픈 상처로 아버지가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직접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아, 아버지 북에 가족이 몇이나 있느냐, 있다,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자식이 4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 처음 들으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많아야 한두 명.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정말 서로 얘기하거나 물어보거나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산 가족이 아마 다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 민족이 갖고 있는 네, 네. 공통된 그래서 문화이겠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북에 있는 자식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걔네들 다 죽었을 거야 이래요. 근데 이제 베를린에 와서 보면 베를린 이제 그 큐레이터 하는 얘기가 그 4명 중에 1명은 살아있지 않겠냐. 누가 아냐? 네. 그 중에 1명이 또 아티스트 하고 있을지. 그래서 정말 기대를 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예술이 그 정치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정말 가족이 상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물론 북한에도 알려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북한에서 연락이 올 걸 너무나 기대를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연락도 안 오고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원하는 내 작품의 목표는 예술을 통해서 아버지가 북에 있는 자식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네. 만나지를 못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 안타까운 일이네요. 살아생전에는 미처 만나실 기회가 없으셨던 네. 거네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나라 네. 휴전선 DMZ에 가서 이제 또 설치를 했죠. 아, 그러면 그때 그게 이제 바로 그 작품 활동이셨던 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북에 있는 가족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가족 이름을 사실 다 넣고 싶었는데 네. 역시 어려움이 모든 게 펀드 문제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너무 길게 정말 몇 킬로라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못해서 한글에 자음 모음을 넣어서 모든 이름을 다 만들어서 모든 이름을 다 부를 수 있게. 네. 그래서 거기다 자음 모음을 설치하고 제가 실제로 그 북쪽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네네. 상당히 인상적이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많은 프로젝트와 퍼포먼스 중에서 네. 그래도 본인이 뽑는 작가님이 뽑는 가장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힘들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외국에서. 네. 그래서 그 베를린 장벽, 실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제 네. 작품의 벽을 뚫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하고 그 프로젝트가 그래도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많이 고생하셨었나 봐요. 네, 그 사람들이 고생 그러면 어떤 뭐 그 일을 하는 과정, 뭐 어떤 그 뭐 테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작가로서 제일 힘든 게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보다 그 작은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현실적인 거네요. 현실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네.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 땐 좀 질문을 해요. 뭐가 제일 힘드냐? 네. 그럴 때 어떤 그 아트에 대한 힘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면을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뭔가 네.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네. 근데 그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가장 솔직한 심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금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인데 예. 보통 그래도 작품 활동할 땐 어디서 영감을 좀 받아야 왜냐면 새로운 창작인 거잖아요. 예, 네.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사람들이 제가 그 네. 베를린 할 때도 많은 외신 기자들이 너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는 걸 제일 그쵸. 물어봐요. 네. 그래서 실제 베를린 월이 나한테 영감을 줬고 베를린 자체가 나를 영감을 줬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감을 받아서 우리나라, 우리 가족이 이제 그 아픔을 대변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우리 가족사 얘기가 꼭 들어가죠.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 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또 저희가 또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쟁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산 아픔 가족에서 출발해서 아까 얘기한 그 정치로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 아트로 풀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그 원래 홀로코스트 그러면 대량 학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유태인 학살을 특별히 대량 학살이라 그러죠. 네. 근데 그 이런 얘기를 저는 옛날에 많이 좀 들어봤어요. 어떤 그 세계 2차 대전보다 인디안들이 더 많이 죽었다. 인디언이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인디언 네, 말씀하시는 인디언. 건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아메리카 인디안에 대한 걸 하고 싶은데 네. 콜럼버스가 그 미국 대륙에 왔을 때 발견했을 남미 아메리카에 인디언들이 1억 1,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때 그 인구가 당시에. 그렇게 많았어요. 네,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는 네. 정치적으로는 그게 다 커버가 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이미 거기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게 왜 발견이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그런 대량 학살에 대한 아픈 영혼을 다루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인디안 여기 카나다에도 아메리카 인디안의 원주민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티피, 그 인디안 텐트 티피 모양으로 1,100개 정도를 만들고 싶어요. 그 역사를 왜냐하면 1,100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1억 1,000명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1400년대에. 네네. 그거는 어마어마한 지금의 1억 1,000명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역사에서 그냥 사라졌어요. 네. 유태인들은 지금 살아남아서 그 자기네 울분을 토하죠. 네. 토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나 이런데 역사에서도 좀 묻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가 아트로 좀 드러내고 그들의 아픔을 좀 위로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어요. 상당히 원대한 꿈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제가 이렇게 10년을 이거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걸 그런 위해서 거. 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도 포함이 되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네, 맥락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어떻게 뭐 유럽에서 할 수도 있고 네. 미국 대륙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혹시 저희 캐나다에서는 작품 활동을 아, 그렇게 하실 그럴 계획은 그래서 없으신가요? 이번에 오타와에서 이제 상원의원을 만났을 때 네. 제가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카나다에 있었으면 좋겠다. 카나다 원주민들이 그렇죠. 네, 저희도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보기에 듣기에는 1,100개 굉장히 거창하지만 그 인디언들이 직접 만나서 뭐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만드는 이제 단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카네디언을 먼저 만나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서 일이 할 수 있나 그게 이제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꼭 저희가 직접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드리기 전에 이제 궁금한 게 사실은 앞에 저희 이제 테이블에 지금 작품이 전시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저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네.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네. 토론토에는 작품 활동이 아니라 가족 네, 아까 때문에 말씀하셨죠. 와서 네네. 가족이 쓸 수 있는 생활용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재료인데 네네. 이게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투명해요. 아. 투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활용품으로 네. 작품이라기보다 생활용품으로 티시통으로 쓸 수 있는 이제 티시통을 만들어서 네. 가족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가져왔어요. 되게 독특하네요.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고요. 그러고 네.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여기다 주소를 써서 우편으로 붙여요. 네. 그럼 우표 이렇게 붙으면서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아, 그거 채 그대로 네, 이거 간다고요? 채로 그대로.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런 독특한 예, 편지 봉투를 받는다는 건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네. 하면서 특별한 사람한테 나를 기억을 하고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이거를 써요.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이 안에 이렇게 네네. 이제 이렇게 한지도 넣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네. 또 편지를 써서 직접 내용을 쓰시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꽃씨를 넣어요. 이게 네. 이제 이 꽃씨가 어떤 희망도 있고 네. 이게 꽃씨와 편지지. 한지, 꽃이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요거를 저희가 이제 형광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실인 거죠? 네, 실이에요. 아, 그래서 얘가 이제 네네. 조명을 받으면 이제 빛이 나는 거죠. 와. 그래서 사실 제 작품에 그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그 실에서 조명을 받아서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색깔에 따라서 네. 조명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당히 독특해요. 그리고 뭐 어디서도 쉽게 만나보지 못한 그런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쉽기는 하지만 저 마지막으로 저희 캐나다 동포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네. 앞으로 또 많은 기회로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가족 방문을 가볍게 오셨지만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더 좋은 기회로 작품 활동으로 또 이은숙 작가님을 캐나다에서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전쟁의 분단으로 인한 비극과 이산 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현대의 설치 미술에 담은 이은숙 작가의 발음처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